여러분, 크로아티아의 첫 번째 왕, 토미슬라브를 아시나요? 당연히 위대한 영웅으로 기억하죠. 그런데 만약 그가 사실 왕이 아니었다면요? 좀 충격적인가요? 오늘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었던 그 전설과 역사 사이에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모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토미슬라브 왕의 이미지죠. 정말 위험 넘치지 않나요? 위대한 통일가, 크로아티아의 초대 왕.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그림요, 사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무려 1000년이나 지나서 그려진 상상화입니다. 그럼 진짜 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과연 기록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지 한번 보죠. 자, 그럼 이제 전설의 그 두꺼운 베일을 싹 걷어내고 10세기라는 정말 거칠고 혼란스러웠던 시대로 한번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록 속에 숨어 있는 진짜 토미슬라브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보시면 토미슬라브가 활동한 시기는 대략 910년에서 928년까지, 역사에 기록된 기간만 보면 20년이 채 안 돼요. 정말 짧죠? 근데 바로 이 짧은 기간 동안 그는 두 거대 제국 사이에서 크로아티아의 운명을, 글쎄요,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당시 크로아티아가 처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쪽에서는 막 세력을 키우던 불가리아 제국이 밀고 들어오고 서쪽에서는 여전히 막강한 비잔티움 제국이 버티고 있었죠. 와, 이건 뭐 말 그대로 초강대국들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였던 겁니다. 진짜 한 번만 삐끗하면 나라가 그냥 지도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살얼음판 같은 시대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 전투에서 그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당시 유럽을 거의 호령하던 불가리아의 시메온 1세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토미슬라브, 보스니아의 그 험준한 지형을 아주 기가 막히게 활용해서 불가리아 대군을 그야말로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건 진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정말 극적인 승리였죠.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면 당시 경쟁국이었던 비잔티움 황제가 남긴 기록을 한번 보세요. 기병 6만 명에 보병이 10만 명. 아니, 이게 진짜 10세기 국가의 군대 규모라고 믿어지세요? 이 기록만 놓고 보면 당시 크로아티아는 그냥 유럽 최강의 군사대국이었던 거예요. 물론 현대 역사학자들은 에이, 이건 좀 과장이 심하다 이렇게 분석해요. 솔직히 당시 인구를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한 숫자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에요. 경쟁국 황제가 이렇게까지 엄청난 숫자를 기록할 정도로 당시 토미슬라브의 군사력이 주변국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으로 느껴졌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강력한 통치자였으니까 당연히 왕 아니었을까 싶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믿고 있던 전설과 차가운 역사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의 왕관을 둘러싼 미스터리 때문이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복잡해져요. 이건 지금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막 갈리는 핵심 질문인데요. 과연 토미슬라브는 공식적으로 왕이라는 칭호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기록들이 정말 제각각이에요. 보세요. 저 멀리 로마의 교황은 편지에서 그를 분명히 왕이라고 불러줍니다. 레지 크로아티아 토룸, 크로아티아의 왕. 그런데 바로 옆에 있던 비잔티움 황제는 그를 그냥 통치자, 지배자 정도의 뜻인 아르콘이라고만 불렀어요. 이게 그냥 호칭 차이가 아니에요. 당시 두 거대 세력의 아주 치열한 정치 싸움이 보이는 대목이죠. 교황 입장에서는 동쪽의 비잔티움을 견제할 강력한 동맹이 필요했으니까 토미슬라브에게 왕이라는 타이틀을 주면서 힘을 팍 실어준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기록이 서로 다를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1000년 전의 기록이라는 게 너무나 부족해요. 남아있는 유적 같은 고고학적 증거도 굉장히 파편적이고요. 이건 뭐랄까, 거대한 퍼즐 상자를 열었는데 대부분의 조각은 다 사라지고 몇 개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런 느낌? 우리는 이 몇 개 안 되는 조각들만 가지고 전체 그림을 상상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우리가 영화나 그림에서 봤던 그 웅장하고 멋진 대관식 장면, 이건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제부터 토미슬라브 전설의 하이라이트, 바로 그 대관식 이야기의 진실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장면이죠. 수많은 군중 앞에서 왕관을 쓰는 이 모습. 크로아티아 사람이라면 아마 누구나 가슴 뭉클하게 기억하는 우리나라가 시작된 상징적인 순간일 겁니다. 하지만
이 장면, 과연 역사적 사실일까요? 좀 충격적이실 수도 있는데 이 대관식 이야기는요, 10세기 기록 그 어디에도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려 90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흐른 뒤 19세기에 이반 쿠쿨레비치라는 한 역사학자의 책에서 처음으로 등장해요. 이건 뭐 거의 누군가 역사를 새로 썼다고 봐도 될 정도죠. 그리고 1920년대가 되면 이 만들어진 신화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아주 대대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프로파간다, 그러니까 선전도구가 된 거예요. 당시 유고슬라비아라는 큰 나라 안에서 우리 크로아티아 민족은 그냥 일부가 아니라 1000년 전부터 독립된 왕국을 가졌던 위대한 민족이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크로아티아 역사학계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여기 도장이 찍힌 것처럼 두부노 대관승 이야기는 역사적 증거가 전혀 없는 신화로 공식적으로 거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깔끔하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대관식도 신하고 어쩌면 왕이라는 칭호도 불분명하고 그럼 토미슬라브는 그냥 거품 낀 영웅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의 진짜 위대함은 바로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가 왕관을 썼냐 안 썼냐. 그건 사실 부차적인 문제예요. 토미슬라브의 진짜 업적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 같던 부족들을 하나로 뭉쳐서 크로아티아라는 큰 그림을 완성했다는 것.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의 거센 파도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냈다는 것.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그가 진정한 건국의 아버지인 이유죠. 그의 위상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현대 크로아티아에서 주는 가장 높은 최고 등급의 훈장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토미슬라브 대왕 훈장입니다. 한 나라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에 그의 이름이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또 있을까요? 이 훈장을 받은 사람들 명단을 한번 볼까요? 와,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스웨덴의 칼 16세 구스타프 국왕, 노르웨이, 덴마크 국왕들까지 그야말로 세계적인 지도자들에게만 수여됐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토미슬라브라는 이름이 이제 크로아티아를 넘어서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최고의 존경을 상징한다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이 곧 크로아티아의 자부심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 한복판에는 이렇게 토미슬라브 왕의 기마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이 조금 불분명하면 어떻습니까? 그는 이미 크로아티아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영웅이고 국가 정체성의 가장 강력한 상징입니다. 이 동상은 그냥 청동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의 민족 정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오늘 토미슬라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역사가 침묵하는 부분에서 전설은 과연 진실이 될 수 있는가? 어쩌면 명확한 기록보다 한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이야기가 더 중요한 진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